오늘은 또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죠. 에어컨만 있으면서 수리기사들 쉴 틈이 없고 코로나19도 심하니까 배달기사들 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떠날 수 없습니다. 특히 폭염에 더해 화염과 싸우는 소방관들 사정은 말도 못합니다. 정지주 기자가 이들의 얘기를 모아봤습니다. 불볕더위 속에 이렇게 거대한 기둥 같은 구름이 솟아오르기도 하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린 뒤에는 지친 일상을 응원하는 걸까요? 이렇게 무지개들이 뜨기도 했습니다. 자, 너무 덥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늘 그 더위를 잠시 잊게 해줍니다. 이렇게 보는 재미가 나름 쏠쏠한데요. 오늘도 전국이 이렇게 뜨겁습니다. 폭염특보 안 내린 곳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일단 얼음부터 찾게 되죠. 선풍기에서도 더운 바람이 나오니까 에어컨 반드시 켜야 합니다. 집집마다 다 틀었습니다. 에어컨 판매량도 급증을 했죠. 어떤 가전 매장은 2배 넘게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더라도 1, 2주 기다리면 기본이라는데요. 집에 있는 에어컨, 그건 왜 하필 요즘 고장이 났을까요? 그런 집이 많습니다. AS 접수 건수도 폭증했습니다. 가전업체들이 비상대기 시스템까지 가동을 했는데도 워낙 접수량이 많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야 합니다. 설치하고 수리를 담당하는 기사님들은 그야말로 극한 상황입니다. 한 집 끝나면 바로 다음 집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 이동 시간이 이분들에게는 쉬는 시간이라죠. 배달 노동자들도 폭염이 너무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택과 집콕 늘었는데 폭염으로 더 집에 있게 됐습니다. 그만큼 주문량이 더 늘었죠. 한낮 아스팔트 도로 열기가 50도에 달한다는데요. 그래서 폭염 속 오토바이 배달을 불지옥에 빗대기도 합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배달앱 주문 건수 전주 대비해서 15에서 20% 정도 늘었습니다. 음식 배달입니다. 혹여 상할까, 혹여 식을까. 배달 기사들 쉬지 않고 그렇게 달린다는데요. 업체마다 무더위를 고려해서 대비책을 내놨습니다. 폭염 수당을 이렇게 지급하는 곳도 있고요. 시원한 쿨토시나 생수를 기사들에게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까지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배달 기사들, 엘리베이터를 타는 이분이 유일하게 헬멧을 벗고 쉬는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에어컨 실외기가 내뿜는 열기도 이분들을 더 덥게 하는데요. 어젯밤 상황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바라봤다는데 그 열기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냉방기기 워낙 사용량이 많습니다. 과부하로 정전이 되기도 하고요. 화재로도 이어집니다. 냉방기 화재주의보 내려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꼭 냉방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름에도 화재 소식 끊이지를 않는데요. 폭염 속 화염과 싸워야 합니다. 소방관도 극한 상황인 거죠. 지난해 8월 낮 최고 기온이 31도였던 그날 윤활유 보관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12시간 진화 작업에 소방관 3명이 쓰러졌습니다. 무거운 장비까지 착용을 하고 더군다나 복사열로 인하여 화재 진압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 온도는 목조 건물이 1100도, 일반 건물도 900도까지 오른다는데요. 화재 진압 소방관이 착용하는 장비 무게가 30kg에 달합니다. 이거 있고 33도 넘는 폭염에 20분 정도 훈련을 한 뒤에 체온을 재봤더니 무려 39도가 넘습니다. 옷이 두껍다 보니까 계속 열이 내부에서 축적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계속 내부 이제 신체 온도도 올라갈 거고, 그러면 열과 관련된 그런 질병이나 질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회복 지원차라는 게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교대로 쉴 수 있게 하는 차인데요. 전국에 6대뿐입니다. 극한 상황에 쉴 곳도 제대로 없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이송된 소방대원이 17명인데요. 82%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